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연히 저희 집에 과외 온 거 아니죠? 그건 집 구조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우리 가족 말투, 식습관, 심지어 내가 자주 가는 마트까지. 우리 남편이랑 아는 사이예요? 들켰네요. 그 사람은 분명히 모른다고 했지만, 무슨 사이예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서야 물어보시네요? 남편분한테 직접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정은 아침 7시 반 늘 그랬듯이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그녀에게 아침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죠. 남편 지우는 벌써 출근 준비를 마치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딸 수아는 여전히 방에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아침 먹어야지. 민정이 목소리를 높이자 수아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방에서 나왔어요. 17살 고등학생답지 않게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 민정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학교 가기 싫어. 수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죠. 최근 들어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그렇고 아이의 전반적인 의욕 저하가 민정을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이 출근하기 전 민정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여보, 수아 성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 알아. 우리 회사 후배가 추천해준 과외 선생님이 있어. 명문대 심리학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과외 선생님? 민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원만 다녔는데 1대1로 봐주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 그 선생님이 아이들 심리도 잘 파악한다고 하니까 수아한테 도움이 될 거야. 민정은 잠시 고민했어요. 맞벌이 부부인 그들에게 과외비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지만 딸의 상태를 보니 뭔가 변화가 필요해 보였죠.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28살이고 현재 대학원 진학 준비 중이라고 해.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더라. 수아가 식탁에 앉으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또 공부 얘기네. 엄마, 아빠, 난 정말 지쳐요. 민정의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부터인가 밝았던 딸이 이렇게 시들해진 것 같았죠. 혹시 자신들이 너무 성적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도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인 수아에게 공부는 피할 수 없는 숙제였어요. 수아야, 그 선생님 한번 만나보자. 만약 내가 싫어하면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민정이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지훈이 시계를 보며 서둘러 말했어요. 그럼 내가 연락해 볼게. 이번 주말에 한번 와달라고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서은이라는 과외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정은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딸을 위한 선택이라고만 생각했죠. 주말이 다가올수록 민정은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수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과연 딸의 의욕을 되찾아 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동시에 처음 보는 사람을 집으로 들이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죠.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이 현관문을 열자 깔끔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키가 적당히 크고 단정한 외모의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그녀가 바로 서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민정은 서은을 처음 본 순간부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죠. 어서 오세요. 민정이에요. 민정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실로 안내하며 민정은 서은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는 시선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해 보였어요. 처음 온 집치고는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죠. 수아야, 선생님 오셨어. 민정이 딸을 부르자 수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온 걸 보니 아이 나름대로 신경을 쓴 모양이었어요. 안녕, 수아야. 나는 서은 언니야. 서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앞으로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잘 부탁해. 수아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서은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금세 마음을 놓는 것 같았어요.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선생님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선생님,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수아가 물었을 때였습니다. 서은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복도 끝쪽에 있지?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기 전인데 서은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혹시 남편이 미리 집 구조를 설명해 준 건가 싶어서 넘어갔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서은과 수아가 공부를 시작하자 민정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신경 쓰였어요. 수아야,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해? 서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참는 것 같아요. 참기만 하면 안 돼. 나는 답답할 때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여기 근처 자주 가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곤 했어. 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전에 근처 자주 가던 카페라는 표현이 이상했어요. 28살인 서은이 말하기에는 너무 과거형 같은 느낌이었죠. 마치 오래전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차를 가져다 주며 민정은 서은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녀는 수아를 가르치면서도 종종 집안을 둘러보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거실 한 구석에 걸린 가족 사진을 유독 오래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혹시 이 동네에 오신 적 있으세요? 민정이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서은이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왜요? 아니, 그냥 집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아, 남편분께서 미리 설명해 주셨거든요. 서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정은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2시간 정도 수업이 끝나고 서은이 돌아간 후 민정은 수아에게 물어봤어요. 어때?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응, 언니 되게 좋아. 공부도 재미있게 가르쳐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줘. 수아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퇴근해서 저녁을 먹으며 물었어요. 서은 선생님 어땠어? 괜찮은 것 같아. 수아도 좋아하고. 민정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서은 선생님한테 우리 집 구조 미리 설명해 줬어? 응? 아니, 특별히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왜? 민정의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서은은 정기적으로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2시간 동안 수아를 가르쳤어요. 수아의 표정은 확실히 밝아졌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의심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서은이 올 때마다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눈에 띄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서은이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우산을 빌려주려 했는데 서은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면 되니까. 거기서 14번 버스 타면 역까지 금방 가잖아요. 민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14번 버스가 다닌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처음 온 동네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선생님, 이 동네 버스 노선을 어떻게 아세요? 서은이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오면서 봤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민정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서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다시 밝아진 게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민정은 혼자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은에 대한 의문점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화장실 위치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라는 말, 그리고 오늘의 버스 노선까지. 다음 금요일 민정은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었습니다. 서은과 수아가 공부하는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수아야, 아빠는 언제 들어오시지? 서은이 물었습니다. 보통 7시 반쯤 와요. 왜요? 아니, 그냥 아빠한테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 민정이 부엌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서은의 다음 말이 더욱 이상했어요. 아빠 퇴근하시면 꼭 양말부터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으시지. 그리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컵 드시고. 수아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알아요? 완전 맞아요. 서은이 당황하며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대부분 아버지들이 그러시잖아. 민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의 퇴근 후 습관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미리 알고 있던 거죠. 수업이 끝나고 서은이 돌아간 후 민정은 수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아야, 서은 언니가 아빠 얘기를 자주 해? 가끔씩 해요. 아빠가 어떤 일 하시는지, 성격은 어떤지 그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 그냥 아빠 얘기해주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가끔 스트레스 받으실 때도 있지만 가족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고. 민정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서은이 왜 지훈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치고는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돌아와서 평소와 똑같이 양말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다음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민정은 확신했어요. 서은이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보, 서은 선생님이 당신에 대해 물어본 적 있어? 응? 아니, 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정말? 당신 회사 후배가 추천해줬다고 했잖아. 그 후배 이름이 뭐야?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김대현이야. 기획팀 막내인데 왜 갑자기? 민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김대현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민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은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자신들 가족에게 접근한 건지 알고 싶었어요. 월요일 오후 민정은 절친한 친구 혜진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은에 대한 의심을 혼자서만 키우고 있기가 답답해서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혜진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응,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처음 온 집이라고 했는데 말이야. 민정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그리고 님편에 대해서도 묘하게 관심이 많아. 혹시 그 선생님이 예쁘기라도 해? 남편을 노리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나이도 어리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혜진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제안했어요. 그럼 한번 찾아보자. 요즘은 소셜미디어에 다 올라와 있잖아. 이름이 서은이라고 했지? 응,
28살이고 명문대 심리학과 출신이래. 둘이 함께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여러 계정이 나왔지만 나이와 학력이 맞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 사람 같은데? 혜진이 한 계정을 가리켰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깔끔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 있었고 소개란에는 심리학 전공, 교육에 관심 많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정이 자세히 보니 확실히 서은 같았습니다. 맞는 것 같아. 혜진이 서은의 게시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과거 게시물로 갈수록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봐. 혜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진 좀 이상하지 않아? 몇 년 전에 올린 사진이었는데 서은이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을 올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진 속에는 서은과 비슷하게 생긴 여성이 한 명 더 있었고 그 여성 옆에는 젊은 시절의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민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야? 사진을 더 자세히 보니 지훈이 그 여성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여성 옆에는 어린 서은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민정아, 이거 너희 남편 맞아?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지훈이었습니다. 몇 년 전이라서 지금보다는 젊어 보였지만 틀림없이 자신의 남편이었어요. 언니라고 했으니까 서은 씨 언니구나. 민정이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서은 씨 언니와 혜진이 더 찾아보니 그 언니에 대한 언급이 몇 개 더 있었어요. 언니가 보고 싶다. 언니 없는 세상이 너무 힘들다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에 올린 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언니의 원수를 갚겠다. 언니를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민정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연결됐어요. 서은이 자신들 집에 온 이유, 지훈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이유, 그리고 묘한 기시감의 정체까지. 민정아,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일단 더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내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르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은이 단순한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 가족에게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카페를 나서며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서은과 직접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훈이 돌아와서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는데도 민정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지훈이 서은의 언니와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 그래?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민정이 대충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내일 서은이 오면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금요일 민정은 일부러 오후에 반차를 냈습니다. 서은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수아는 학교에 있고 지우는 회사에 있을 시간에 서은과 마주 앉고 싶었거든요. 오후 3시 서은이 평소처럼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아가 없었어요. 수아는 어디 갔어요? 서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 있어서 늦는다 하네요.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서은이 소파에 앉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민정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어제 찾아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서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떻게? 서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했다 생각했는데 우리 집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남편에 대해서도 묘하게 많이 알고 있었죠? 민정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니까 모든 게 이해됐네요. 서은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들켰네요. 남편이랑 무슨 사이인 거죠? 민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은이 고개를 들고 민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사이요? 서은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사실 제 형부였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 제 언니 죽음에 책임 있어요. 민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제 언니는 당신 남편과 사내 연애를 했어요. 서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언니가 임신했을 때 지훈 씨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결혼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아이는 언니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서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아이를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낳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민정이 간신히 물었어요. 언니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저만 알고 있었죠. 서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출산 후유증과 산후 우울증이 심했는데 지훈 씨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민정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언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였죠. 그런데 형부라는 사람은? 서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당신과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계시더라고요. 언니는 어떻게 된 건가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죽었어요. 서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2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였지만 사실상 자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민정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복수하려고? 민정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서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형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언니는 그렇게 힘들게 죽었는데. 그럼 지금은 서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아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으니까. 민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동정,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 아이, 언니의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입양 보냈어요. 제가 키우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여건이 안 됐거든요. 서은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습니다. 민정은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서은이 왜 수아에게 그렇게 다정했는지, 왜 자신들 가족을 향한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서은은 과외를 마치고 집에 갔고 지훈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민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앉아.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지훈이 소파에 앉자 민정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태연한 척했어요. 모르겠어? 너 옆에 있는 여자 말이야. 민정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은 씨 언니라고 하던데. 지훈의 아담 사과가 꿀꺽 움직였어요. 뭔 소리야? 나는 서은 선생님 처음 보는데.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은이 다 말했어. 너와 그 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훈이 잠시 말없이 앉아 있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정아, 인정하는 거야? 민정이 추궁했습니다.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야. 지훈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20대 중반 때 회사 선배와 사귄 적이 있어. 사귄 게 끝이야? 서은 씨 말로는 그 언니가 임신까지 했다던데. 지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했는데? 민정이 다그쳤어요. 나는 정말 어렸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지훈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결혼할 준비도 아이를 키울 준비도 안 되어 있었어. 그래서 버린 거야?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혼자 두고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했어. 병원비도 대주고. 병원비? 민정이 비웃었어요. 아이 지우라고 준 돈 말하는 거야? 지훈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연락은 해봤었니? 지훈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정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는 그 여성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지 않았고 일부러 연락을 끊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 너 아이 말이야. 민정이 물었습니다. 아이? 지훈이 당황했어요. 지훈이 머리를 감지고 앉았어요. 나는 정말 몰라.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입양 보냈대. 민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은 씨가 키우고 싶어 했지만 여건이 안 됐다고. 그 순간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정과 지훈 모두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정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서은 언니는? 오늘 안 와? 언니는 당분간 못 올 것 같아.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과 살아왔다니요.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예전 같은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민정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었거든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민정은 서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은 씨,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 네. 서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언제 어디서요? 오늘 오후에 저희 집 근처 카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날 오후 3시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은은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지난 며칠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았죠. 먼저 사과할게요. 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요. 지훈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언니분이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것도
서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전 이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도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는 형부를 많이 원망했었어요.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죠. 그 아이, 조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가정에 입양됐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고 있을 거예요. 서은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죠. 미안해요. 민정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미안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은이 물었어요. 민정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이혼할 거예요. 서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수아 때문에 더 그래야 해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에게 좋을 리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속여온 사람과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서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제가 가정을 파탄시킨 거네요. 아니죠. 민정이 서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망가진 거였죠. 진실을 숨기고 사는 건 진짜 가정이 아니니까. 수아한테는 뭐라고 하시려고요? 천천히 말해주려고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민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충격받을까봐 걱정이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겠죠. 서은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 혹시 수아한테 전해주실 수 있어요? 뭐예요? 작별 인사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밝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어요. 민정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사해도 되는데 안 되겠어요. 서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대학원에 진학할 거예요.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서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은은 민정에게 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줬고, 민정은 서은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은이 말했어요. 수아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언니 아이와 닮은 구석이 많아서 처음에는 복잡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힘들었겠지만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서은이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도 이제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둘은 작별했습니다. 민정은 서은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정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수아와 이야기해야 했고 지훈과도 정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3달 후 민정과 수아는 새로운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지훈이 모든 걸 인정하고 협조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지훈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수아에게는 조금씩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진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실수를 했고 그 때문에 가족이 함께 살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수아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서은 언니는 정말 안 와? 수아가 새집 거실에서 숙제를 하다가 물었어요.
민정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대학원에 진학했어. 자기 공부하느라 바쁠 거야. 그래도 보고 싶은데. 수아의 목소리가 아쉬웠어요. 민정은 서은이 남긴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편지에는 수아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넌 착한 아이야. 너는 나와 달라. 항상 밝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언니가 못다한 꿈들을 내가 대신 이뤄줘. 수아야,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민정이 거실로 와서 딸 옆에 앉았어요. 뭔데? 언니가 너를 정말 좋아했다고. 그리고 내가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 수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맞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민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잠든 후 민정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로운 동네의 하늘은 전보다 더 맑아 보였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수아 잘 지내? 면회 약속 잡을 수 있을까? 민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어때? 수아가 아빠 보고 싶어 해. 이혼했지만 수아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였거든요. 민정은 개인적으로는 지훈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딸을 위해서는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민정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출판사의 편집부였는데 급여는 이전보다 적었지만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엄마, 새 직장 어때? 수아가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좋아. 새로운 책들을 만드는 일이라서 재미있어. 민정이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책 만드는 일 해볼까? 그래. 수아가 하고 싶은 일이면 뭐든 좋아. 수아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성적도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은이 가르쳐준 공부 방법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모녀는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었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수아가 민정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민정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는 엄마가 더 행복해 보여서 좋아. 민정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수아가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게 정말 대견하다. 서은이 남긴 말이 맞았다. 수아는 정말 착한 아이다. 민정은 다시는 누군가의 과거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창 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여가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수아의 새로운 시작처럼 말이에요.